2학년 2학기 국어 9단원 주요 내용을 찾아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까닭을 들어 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의 주요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공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가 만나 티격태격하는 내용이에요. 청이색 고양이 톰은 항상 제리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만 꽤 많은 제리에게 당하지요. 이 만화를 보고 어떤 친구는 제리를 괴롭히는 톰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매번 제리에게 당하는 톰을 보며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같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톰을 보고 하는 생각이 다 다르듯이 같은 글을 읽고도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답니다. 이 시간에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까닭을 들어 글로 써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화로운 시골집 곳간에 쥐 가족이 북적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고난 사냥꾼인 고양이가 와서 쥐 가족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쥐들은 고양이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떠나기를 기다리다 집 안에 있는 먹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몰래 먹이를 구하러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고양이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날마다 쥐를 잡아가자 할아버지 쥐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또 우리 가족이 고양이에게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를 가면 어때요? 이웃 마을에는 고양이가 없을 거예요. 첫째 쥐가 말했습니다. 이삿짐 싸기 힘들잖아. 차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망을 보면 어때요? 둘째 쥐가 말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때요? 고양이가 올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셋째 쥐가 말했습니다. 잘 들었나요? 쥐가족이 고양이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걱정이 많네요. 할아버지 쥐가 걱정을 해결하려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가족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첫째 쥐는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이웃마을에는 고양이가 없을 거니까 이사를 가자고 했죠? 둘째 쥐는요? 돌아가면서 망을 보자고 했어요. 셋째 쥐는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했네요. 여러분은 쥐가족의 생각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쥐가 말한 이웃 마을로 이사 가자는 의견은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고양이가 없는 마을로 가는 거니까 안전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삿짐 싸기도 힘들고 혹 고양이가 따라와 이사라도 오면 또 고양이에게 잡아먹혀요. 둘째 쥐가 말한 망을 보는 방법은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혹은 좋지 않은가요? 돌아가면서 망을 보면 되니까 모두가 조금씩 일을 나누어 하는 거라 힘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망을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돌아오면 잡아먹힐 거예요. 셋째 쥐가 말한 방울을 다는 방법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만 있다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예요. 어떻게 달 수 있냐고요? 고양이에게 아주 예쁜 방울을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쁜 무늬가 있는 방울로요. 택배를 받는 순간 예쁜 방울을 본 고양이는 아마 자기 목에 직접 방울을 달 거예요. 그럼 고양이가 나타날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 쥐 친구들은 안전하게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예쁜 방울을 싫어한다고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고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바나나 껍질을 놓아두는 거예요. 고양이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정신을 잃은 순간 얼른 방울을 달아주면 되지요.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서 쥐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글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글로 써보도록 해요. 글쓰기에 앞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 광고지를 받아본 적이 있지요? 헬스장 선전하는 광고지, 치킨 선전하는 광고지, 참 여러 종류의 광고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보고 있는 광고지는 좀 특별한 광고지네요. 사진 속에 손가락 5개가 활짝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마다 얼굴 모양, 얼굴 색깔,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사람 인형이 끼워져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판초를 입은 멕시코 인형이, 둘째 손가락에는 멋진 신사모자와 신사복을 입은 영국 신사가, 셋째 손가락에는 족두리를 쓰고 한복을 입은 신부 인형이 있어요. 넷째 손가락에는 야구 모자를 쓰고 번쩍번쩍 금목걸이를 한 피부가 까만 힙합맨이 있고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에는 사리를 입은 인도 여자 인형이 있네요. 제목은 안녕 우리 친구하자 크게 적혀져 있고요. 작은 글씨로 이름도 쓰임새도 모두 다른 손가락, 그중 어떤 것도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일 때 완전한 힘을 가지는 우리는 어울림의 표시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손가락들은 친구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일 때 완전한 힘을 가진다고 하면서요. 이 광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친구로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얼굴 색깔이나 나라가 다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차근차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글로 나타내 볼까요? 얼굴 색깔이나 나라가 다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색깔이나 나라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이해해 준다면 어느 나라 친구든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도 나타내 볼까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글은 얼굴 색깔이나 나라가 다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 글은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각각의 글에 까닭도 잘 드러나 있네요. 글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어요. 또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글로 써서 발표해보기도 했지요.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에는 까닭을 꼭 같이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오늘 수업이 끝난 후 공익광고를 찾아서 읽어보거나 유튜브에서 공익광고라고 검색해보세요. 재미있는 광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광고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광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고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들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